안녕하십니까. 사회보험TV 김용화입니다. 연금개혁 꼭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회보험TV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올해 3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892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45.5%에 이릅니다. 거대 국민연금기금이 2057년에 고갈된다면 실감나지 않겠지만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재정 결만 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60년의 재정 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3%에 달하지만 재정 수입은 1.6%에 불과하니 기금이 버텨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재정 수지의 차이는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가입자 수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현재 2199만 명인 가입자가 2060년에는 1329만 명으로 39.6% 감소하는 반면 수급자는 547만 명에서 1707만 명으로 212.1%나 급속히 증가합니다. 연금 수리적으로 부담 수급 구조가 균형된 제도라면 가입자 수가 감소하든지 수급자가 증가되든지 상관없이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감소되면 연금제도의 운영 규모가 축소돼 적립기금의 크기가 작아질 뿐이지 적립기금이 고갈되지는 않습니다. 부담 수급이 상당하도록 되어 있는 민영연금 상품이 현재 국민연금 상황이라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판매 중단 혹은 미충당 연금 채무의 적립 이행 조치 등 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운영될 수 있을까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공적연금은 부담과 수급의 균형이 아닌 당년도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도록 운영됩니다. 당년도 연금 지급에 필요한 지불 준비금 일부를 보유하고 있을 뿐 적립기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적연금은 근로세대가 노년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부양 원리에 기초해 매년 노년세대 필요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을 근로세대가 나누어서 비용을 분담합니다. 이는 인류 사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가족 단위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국가 단위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대 간 부양 원리에 기초한 공적연금은 노년세대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했던 근로세대가 다시 노년세대가 되면 그들의 자녀 세대인 근로세대의 비용 부담으로 연금을 수급합니다. 결과적으로 각 세대의 비용 부담 총액과 연금 수급 총액이 균형을 이룬다면 사적연금처럼 부담 수급의 균형 원리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부담한 돈과 받는 돈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즉 근로세대와 노년세대의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합니다. 세대 간 부양 원리에 기초했던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1980년대 공적연금 개혁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것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연차적으로 높아지면 미래 세대로 갈수록 예상 연금액보다 비용 부담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세대 간 공평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심화되면 이른바 폰지 게임처럼 되면서 미래 세대는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세대 간 불공평한 것을 공평하게 바꾼 것이 유럽 국가들이 추진한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세대가 노년세대를 위해 부담한 금액만큼은 그들이 노년이 되면 동일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미래 세대도 공적연금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공평성을 구현했습니다. 연금개혁은 연금액은 줄이고 연금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도 늦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의 거센 반대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가 어렵사리 도출되었던 것은 선택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적연금이든 공적연금이든 생애기간 부담한 금액과 수급하는 금액을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정 세대에서의 연금 수급 기대 금액이 연금보험료 부담 액수보다 크면 다른 세대가 그 차액만큼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느 세대라도 가입기간 중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부담의 총액 대비 수급기간에 걸쳐받는 연금 총액의 배수인 수익비가 1.0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익비는 물론 이제 남성 기준입니다만은 평균소득으로 1960년생이 2.8배, 1970년생은 2.3배이고 1980년생도 2.1배입니다. 물론 연금보험료율이 9.0%로 유지한다는 가정입니다. 이른바
저부담 고급여 구조화에서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이 재정 수입을 초과해서 적립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2057년에 고갈되는 원인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적립기금이 고갈돼도 근로인구 대비 노년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일정하다면 국민연금제도는 세대 간 부양원리의 기초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2020년 21.7%에서 2040년에 60.1%, 2060년에는 91.4%로 높아집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인 제도부양비는 더 심각합니다. 2020년 19.6%에서 2040년 62.7%, 2060년에 116.0%가 되어 가입자 수보다 수급자 수가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부양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적립기금 없이 세대 간 부양 원리에 기초한 부가방식 연금제도의 운영은 세대 간 불공평성 측면에서 지속 불가능합니다. 부가방식 비용률은 적립기금이 없을 때 노년세대에 대한 연금 지급 비용을 근로세대가 부담할 때 필요한 연금보험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부가방식 비용률은 2020년 현재 5.2%로 해낸 국민연금 보험료율 9.0%보다 낮지만 2030년에는 9.0%에 이르고 2040년에는 14.9%, 2060년에는 26.8%로 높아질 것으로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26.8%라는 것도 합계 출산율이 1.38명으로 유지된다는 2017년 통계청 인구 추계 기준이고 2019년 통계청 수정 인구 추계 합계 출산율 1.27명을 가정하면 30.0%를 넘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는 9.0%의 3배가 넘는 30%의 필요보험료율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연금을 더는 지속 가능하게 어렵게 만듭니다. 첫째, 2060년 당시 경제적 부담 한계 때문입니다. 2060년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도 합해서 30% 수준을 넘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 노령에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 등 상계의 제도의 합계 보험료율은 가입자 소득총의 60% 내외가 되고 이는 그 시점의 미래 세대로선 사실상 부담이 불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둘째,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 가입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 소득의 30% 내외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부과되면 그 시점에서 근로세대의 경우 수익비가 1.0 이하로 하락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 지열이 40년 가입 40% 수준으로 2028년에 조정이 끝나면 이에 대응하는 국민연금의 연금 수리적 균형보험률은 17.0% 수준입니다. 만약 30%의 보험료를 부과하면 받는 것에 비해서 1.76배의 비용 부담을 하게 되므로 국민연금 제도 가입 유인이 전혀 없어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7%선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60년 노년부양비가 91.4%가 되는 미래가 예정된 나라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저부담 고급의 불균형 구조에서 균형 구조로 가능한 조속히 전환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요청입니다. 국민연금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공적 부조 같은 복지 제도가 아니라 세대별로 보험료를 부담한 만큼 연금으로 받는 제도, 즉 세대 내 세분배는 있지만 세대 전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재테크의 일종의 노테크로 홍보하던 것은 연금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